오늘은 2023년 개정된 체크리스트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 등 환경, 집단 6번, 소규모 1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리실에 자연 통풍도 가능한데 환기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어린이 급식소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조리실의 환기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위생, 집단 12번, 소규모 4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치원의 조리사, 배식교사 등의 보건증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하는 2023년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에 따르면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50인 미만 급식소의 경우 1년에 한 번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원료 사용, 집단 15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래 명세서를 검수일지로 가름할 수 있나요? 거래 명세서의 식재료 검수일지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면 거래 명세서로 검수일지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의 제목란에 식재료 검수일지라고 추가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검수일지의 항목에는 검수일자, 식재료명, 단위, 수량,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 납품업체명 또는 제조업체 검수사항,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조치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단 18번, 소규모 8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과점, 방앗간에서 표시사항이 없는 빵과 떡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표시 제품으로 감점이 되나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진열상자나 별도의 표지판을 게시하는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배, 배송 등으로 제품을 배달받는 경우에는 제품별 별도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공정관리 집단 24번, 소규모 13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야채, 생과일 세척 및 소독 시 베이킹소다, 식초로 소독하는 방법도 포함되나요? 베이킹소다, 식초는 소독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야채 과일 세척제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표시사항의 야채 과일 세척제, 식품 첨가물용 소독제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해주세요. 적정량을 사용할 시 어린이들의 인체에 해롭지 않으므로 꼭 사용해주세요. 제품의 표시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집단 29번, 소규모 17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냉장, 냉동고의 식품 보관 시 반드시 외포장지를 제거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 냉동고의 경우 내수성 재질의 매트, 용기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외포장지는 교차오염의 발생 우려로 제거하거나 밀폐용기 또는 위생팩에 넣어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외포장지 제거 후에 식품 표시사항은 별도로 보관해주세요. 다섯 번째, 보관관리, 집단 36번, 소규모 25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은 품질의 유지를 위해 냉동 보관이 가능한데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은 어떤 제품을 의미하나요? 건포류는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하거나 조미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를 이야기합니다. 건포류에는 황태포, 오징어채, 쥐포, 조미문어포, 조미오징어 등이 포함됩니다. 건조수산물은 멸치, 다시마, 새우 등 단순한 건조를 한 수산물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건포류, 건조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식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보관 방법을 준수해주세요. 여섯 번째, 기타사항, 집단 41번, 소규모 29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존식을 보관할 때 보존식 전용 용기가 아닌 일회용 비닐봉지나 멸균백을 사용해도 되나요? 보존식은 매회 1인 물량 150g 이상, 영하 18도 이하, 144시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보관용기에 대한 재질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존식 용기나 멸균 위생백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소품, 견학식, 도시락을 직접 제조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보존식을 실시해야 하나요? 급식소에서 직접 제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존식을 필수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집단 42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으로 설치 운영자의 위생교육이 가름 처리되나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름이 가능하며 책임자 지정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신 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름 처리된 위생교육이 무효화됩니다. 이번에는 영양 체크리스트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 5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 만일위생용 식단과 만 3, 5세 식단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구분된 식단표를 게시하고 급식일지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어린이는 연령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구분된 식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급식일지도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영양 8번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대체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자와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을 확인 후 가능하면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거나 제거식을 권장합니다. 만일 제거식이 아니라면 외관상 비슷한 모양을 한 식품으로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제공합니다. 어린이는 다른 친구들과 같은 것을 먹고자 하는 심리가 있으므로 가능한 식품 외관을 비슷하게 하여 제공해주세요. 알레르기 대체식품은 같은 식품군 내에서 변경하여 제공해주세요. 만약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 부재료로 사용된 메뉴라면 해당 재료를 제거한 제거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위생안전 영양 체크리스트에 대해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드브릿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